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을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렸다. 최근에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고 심플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기부를 하며 베트남에서 수익을 낸 것 이상으로 베트남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일본과 붙어먹으며 한국을 뒤통수 쳐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는데요. 최근 베트남에서 개통한 지하철이 온갖 악재에 시달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건설을 진행한 하노이 메트로는 지난해 말 개통을 하자마자 여기저기서 하자가 발생하며 손님들이 뚝 끊겨버린 초유의 위기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베트남 최초의 지하철이 된 하노이 메트로는 건설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의 엉성한 행정력과 중국의 기술력, 그리고 사업의 총괄 진행을 맡은 일본의 중구난 방식 일처리라는 악재의 삼중주를 제대로 맞아버렸습니다. 사업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공사 진행 중 뇌물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부실 공사가 의심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상한 지출이 발견되어 감사를 한다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 진행부터가 모든 것이 엉망인 사업이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016년에 이미 개통을 하여 운행을 했어야 하지만 5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며 시운전만 거듭하는 도시철도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골 때리는 결과물로 탄생해버렸죠. 공사를 연기하는 동안 역의 시설물은 파손되는 등 유지 보수로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공사비도 원래 계획보다 50% 이상을 훌쩍 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끝에 결국 지난해 말에 개통한 지하철은 시작부터 큰 하자와 결함으로 여러 문제를 겪으며 개통한 지 반년 만에 지하철의 폐쇄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돼버렸는데요. 단일 노선으로 시속 80km의 성능을 내는 열차의 성능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역사와 지하철 내부는 새 것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낡아버렸습니다. 처음 개통하여 보름 동안 열차 이용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는 큰 호응을 얻었으나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자마자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료 운행 기간 동안 일평균 2만 5천 명이 탑승했던 열차는 유료로 바뀌자 하루 1만 6천 명 정도로 이용객들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수익이 당초 예상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 비용조차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은 아직 개통하지 못한 구간조차 공사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하철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버렸는데요. 베트남이 한국을 뒤통수 치고 중국과 일본을 끌어들인 사업은 대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Fact King. 인구 5천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 반도체 수출에 조선 수주 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대한민국,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뼈와 살을 깎는 체질 개선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대한민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그 어떤 나라가 봐도 말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경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후진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되어버린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거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적과 같은 성공 신화는 많은 후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런 나라들 중 하나인데요.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한국과는 근본적인 부분이 매우 다른데요. 베트남의 급성장의 밑바탕에는 베트남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외국 자본들이 중국을 대신할 생산 공장을 찾아 베트남에 투자한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필리핀에 근접할 정도로 잘 살게 되면서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류와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았죠. 한국은 베트남을 도우며 윈윈 관계를 맺었고 베트남은 그 혜택을 톡톡히 누렸으며 이런 우호 관계가 우리는 오래도록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터지면서 베트남은 돌연 숨겨왔던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며 자신들을 믿어주던 한국과 한국인들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세계가 코로나로 빗장을 닫기 시작한 당시
베트남은 베트남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의 승객들에게 아무 예고도 통보도 없이 갑자기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격리된 한국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을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빵 쪼가리 몇 개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한 베트남에 착륙하려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허하면서 항공기를 회항시키기도 하였고, 한국인에 대한 처우에 분노한 한국인들이 SNS에 베트남에 대한 만행을 알리자 베트남은 오히려 한국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숨겨왔던 혐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승차 거부, 음식점에서의 한국인 거부 등 한국인 교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반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술 더 떠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하는 행태를 보여주는데요. 같은 시기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베트남이 일본 편에 서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뒤통수 친 것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의 행동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다툼수가 되었는데요.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진행한 베트남의 사업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정경유착 기업인 빈페스트는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스마트폰과 자동차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품질에 대해 일말의 고민도 없이 만들어낸 자동차는 여기저기 결함투성이 하자품을 만들게 되면서 큰 적자만 내버렸고, 중국제 부품을 사와 조립만 한 스마트폰은 제품의 품질이 너무 나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서 큰 손실만 보게 되었죠. 일본과 함께 진행한 지하철 사업도 난리가 났습니다. 하노이와 반대편에 있는 베트남의 최대 도시 호치민에서도 별개의 지하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스미토모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호치민 1호선의 투둑군 구간 건설 현장은 공사가 완료가 되기도 전에 상판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이 구간은 열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통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균열은 발생하고 다른 라인과 연결된 상판마저 어긋나 버렸습니다. 베트남 철도 당국은 선로와 빔을 연결하는 ELB 패드가 떨어져 나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철도 전문 교수 응엔 반득 교수에 따르면 패드가 떨어져 나간 것은 콘크리트 팽창이나 불량 제품과 같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 도시철도관리청은 지금까지 주 계약자인 일본 업체가 확실한 설명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스미모토 호치민시 지하철사업 본부장은 일부 구간의 균열은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개통하게 된다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는 심각한 하자를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일본의 뻔뻔한 태도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공사를 맡은 구간과는 달리 한국이 공사를 진행한 구간은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건설되어 더더욱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호치민 지하철 1호선의 중심부인 벤탄에서 수오이티엔 간의 노선 중 17.2km 구간의 지상 공사를 한국의 GS건설이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치민 노선 중 가장 고난이도의 공사로 평가되며 가장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해당 구간을 한국의 기업이 맡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공사에도 적용된 핵심 교량 기술력을 바탕으로 PSM 공법이라는 교량 상부 구조를 미리 만들어 특수가설 장비로 하부 구조물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당 노선 공사를 완료한 GS건설은 너무 난이도가 높아 일본과 중국의 업체들이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며 수주를 포기하던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당 구간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어려운 구간을 아무런 하자 없이 완벽하게 완성하여 일본이 진행한 구간과 완성도에서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한 호치민시는 차라리 처음부터 한국 기업의 모든 사업을 맡겼어야 했다며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때는 늦어버렸고 베트남은 일본에 코가 깨어 공사비만 올라가고 하자는 하자대로 심각하여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지하철을 개통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호치민시는 전체 개통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공사한 구간만 부분 개통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본이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개통하게 된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한국을 믿고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만
괜히 일본을 믿고 맡겼던 베트남의 선택은 큰 실패였고 이제 와서 베트남이 후회한들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